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공감학원에서 마석고 1학년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부원장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 2달 전에 입학했는데 벌써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특히나 많은 화두에 올랐던 이번 수학시험 난이도가 어땠고 시험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다음 기말고사를 대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학생분들과 학부모님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이동해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난이도인데요. 마석고 원래 수학이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1등급 컷이 물론 1등급에서 9등급제였을 때요. 1등급 컷이 뭐 79점이 나올 때도 있었고 70점이 나올 때도 있었고요.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더 시험이 어려운 편이고 3학년 때는 조금 더 쉬워지는 편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3학년 때는 2학년 때를 통해서 좀 익숙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1학년 시험은 2, 3학년보단 조금 쉬울지라도 아이들이 중학교를 이제 막 졸업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이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 이거를 한 번쯤은 체감하게 되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마석고 시험은 대체로 이것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깊게 심화적으로 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난이도를 1점,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10점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 체감 난이도는 약 7점 정도. 이 7점 정도 난이도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한 3분의 2 정도는, 시험지의 3분의 2 정도는 내가 다 봤던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약 한 3-4문제, 많으면 5문제 정도는 나 완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완전 못 풀겠는데, 이런 느낌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 중간 수준 정도의 2등급, 우리 5등급제로 개편되다 보니까 예전에 9등급제 때 3등급 학생을 제가 2등급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등급도 워낙에 폭이 넓다 보니까 2등급 중에서도 좀 하위권 친구들 체감 난이도는 그것보단 당연히 더 높았겠죠. 킬러 문제, 특히 객관식 마지막 3-4문항, 마지막 이제 단답형 논술형 2번 문항이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풀으라고 하는 거야, 교과서에서 거의 안 나와서, 이렇게 느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를 8점에서 8.5점으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석고 시험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의뢰 그랬듯이 1번부터 13번, 그리고 논술형이 총 2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문항이 교과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1 학생들부터 22년도 개정 수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약간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왔고요. 근데 1번부터 13번은 그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가 바뀌면서 좀 교과서가 어려워졌어요. 중단원, 대단원, 수학 익힘책,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왔고, 또 문제도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단원별로 중요하다, 정말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 라고 할 수 있는 대표 문항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번부터 13번 논술형 1번은 대체로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무조건 맞았어야 하는 문제고, 계산 실수를 여기서 해버리면 아무래도 킬러에서도 점수가 나가고 교과서 문항에서도 실수로 나가버리면 등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석고 학생들은 항상 1번부터 13, 14번까지는 무조건 맞힌다라는 각오로 시험을 치르셔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킬러 문항이 15번, 14번부터 17번 이렇게 4문항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16, 17번을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들이 어렵게 무엇인가를 왜 어렵게 느꼈는지는 이해가 가지만 킬러 문항이라고 하기에는 그 뒤에 진짜 킬러 문항이 있어서 14번부터 17번은 조금 그래도 수학 공부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중간까지는 풀었을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킬러 문항으로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자,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아예 손도 못 댔다, 이런 문제가 2개가 있었는데요. 18번, 그러니까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 그리고 논술형 2번 문항, 제일 끝에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술형 2번 문항은 심지어 어려운데 거기에 또 서술형으로 써야 되니 아이들이 아예 좀 지레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배점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상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킬러 문항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나왔는지 볼 건데요. 제가 총 4문항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킬러 문항에 2개, 킬러 문항 2개, 이렇게 총 4문항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중킬러 2문제, 처음 16번, 17번인데요. 16번은 나머지 정리. 근데 이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간고사 범위에서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식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식을 쓰고 조합하고 이런 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학교에서도 변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심화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었어요. 나머지 정리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fx와 gx에 대해서 나머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특히 다조건을 이용해서 fx를 바로 추리할 수 있는 문항이고요. 여기서는 뭐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 또는 상수, 3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2차 이하,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서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 정도면은 내신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괜찮은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아예 손 못 댄 친구들이 있다면 심화 문제를 완전 자이 스토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세네, 10불, 그러니까 세네 좀 제일 1등급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아마 많이 안 풀어봤을 거예요. RPM에 나와 있는 1등급 문제들, 저희 학원 교재로는 스퍼트 이런 문제들을 조금 소홀히 여기면 이런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석고 학생들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조건 주어지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거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한번 부딪혀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17번인데요. 자, 문제 굉장히 길죠. 근데 이 문제 굉장히 좋은 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1, 2단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에는 복소수를 계산할 수 있고 이 조건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서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지, 이 방정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줄에서는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함수를 세우고 이 함수가 어떻게 x축과 만나는가, 이렇게까지 또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요, 아이들이 일단 길었기 때문에 또 이 두 번째 줄이 괜히 좀 겁이 나잖아요. 또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계산할 엄두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학원을 대체로 다니고 학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 풀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문장이 길고 너무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촉박해서 많이 못 풀었을 확률이 높아요. 난이도 자체는 결코 아주 높은 난이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석고 학생들은 50분 또는 45분 정도를 재보고 세트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진짜 킬러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3번부터입니다. 18번 함수의 추론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앞으로 고2, 고3 때까지도 이 함수의 추론 문제는 복병이 될 예정인데요. 네, px가 3차 상식이라고 나와 있고 qx는 몇 차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약간 좀 멘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저도 이제 풀어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요게 무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화면이 약간 이거 하얀색이라서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약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좀 유사하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문항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문장이 거의 동일하게 생겼죠. 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밑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 문제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바로 21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모의고사가 1번부터 30번 총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려 29번 문제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도 킬러 문항이었어요. 20번, 21번, 29번, 30번 이렇게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도 아이들한테 어려웠을 건데 내신에 나와버리니까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변형되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비슷한 문제인데, 자, 바로 작년 심석고 1학년 중간고사 7번 문항이랑 또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기에는 전혀 똑같지 않은데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가 조건에서 여기에 x에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4도 넣어보면서
3차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심석고 문제 풀었을 때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마석고 아이들도. 그런데 이제 요 가족권을 푸는 거를 연습을 했으면 저것도 조금 무난히 풀었을 수 있다. 이거는 x에 2도 넣고 마이너스 4도 넣는 문제였는데 저기서 x에 0과 2를 넣으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fx를 구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3번 문항에 대해서 3번 그러니까 18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참 제가 마석고 심석고 3개념 많으면 5개년치를 아이들에게 풀리는 게 이게 선생님들 보는 눈은 비슷하기 때문에 심석고에 나온 문제가 마석고에 또 나올 수도 있고 마석고에 나온 문제가 심석고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 학교, 이웃 학교의 문제도 풀어보고 본인 학교의 문제도 풀어봐서 학교 시험에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지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킬러 문항 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그 앞점, 바로 직전 문제보다는 조금 쉬운 편인데 제가 느끼기엔 그랬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엔 아예 그냥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 조건이 고3 아이들도 좀 헷갈려하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많이 봤다. 이거 어디서 봤지?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네,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학교 시험에 나왔던 나 조건 보이시나요? 네, 여기 나 조건과 이 부분이 네, 완전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이 식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두 식은 0,4를 갖도록, 저기는 0,5를 갖도록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문제는 2023년도 9월 고1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었다고 할지라도 물론 시험을 잘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 말로는 뭐 제가 정확한 아주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 논술형 2번 문제를 7점 만점을 완전히 맞은 친구가 학교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웠을 거다. 또 이게 또 문제가 서술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었다고 할지라도 이걸 다시 정리해서 서술형으로 쓸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7점 아이들이 많이 깎이니까 7점만 깎여도 93점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문제가 5.9점, 거의 6점이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만 틀려도 13점이 깎이는 거니까 약 87점부터 좀 만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이들 말로는 얼만큼 잘 찍었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점수가 나뉘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점 정도를 한 90점 정도 많이 해서 90점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00점은 정규에 있기가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1등급 컷은 어떻게 될 거냐? 1등급 이제 10%까지인데 예상 등급 컷 이제 80점에서 83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예상 등급 컷 자체가 중간고사만 보는 거고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를 합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얼만큼 부족한지 여기서 만약에 내가 70점이라면 지금 1등급인 친구들을 뛰어넘으려면 최소 15점 이상은 더 획득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목표점을 잡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알 수 있는 게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겠죠. 물론 쪽집게라고 해서 이 문제를 다 풀어줬다고 해도 아이들이 학원에서 푸는 문제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내가 다 풀어서 다 외워서 가야지 이런 마인드보다는 심화 문제를 계속 접근해서 풀어보고 함수 문제 이런 거 하기 싫더라도 계속 써보고 오답 노트 해보고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학생일 때 학창 시절보다 이 강사 일을 하면서 더 수학 실력이 많이 오르는 걸 느낄 때가 똑같은 문제를 아무래도 많이 풀게 되잖아요. 같은 문제라도 5번 풀 때, 6번 풀 때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만의 쉬운 방법을 찾아가게 되고 처음에는 막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건 나하고 안 맞아. 난 이렇게 풀래라고 하던 것도 여러 번 풀다 보니까 이해가 돼서 풀이 방법이 바뀌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숙제를 하거나 집에서 문제를 풀 때
뭔가 촉박하게 막 수업 시간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시간을 많이 두고 적어도 한 문제에 5분에서 10분은 내가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수학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은 우리 S반, A반 아이들에게는 스퍼트 이용해서 모의고사 문제 계속해서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할 때는 정말 저도 가르치는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아마 느낀 바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 50점이 안 넘어가는 친구들은 사실 내가 킬러 문항을 맞출 거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 문제 1번부터 13번 일단 나는 여기서 무조건 점수를 다 획득하고 갈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학교 수업 시간 잘 듣고 교과서 여러 번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기초를 다진 다음에 중킬러 문항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으로 치면 센이나 뭐 센이라고 말하면 B까지가 아니라 B풀 C 여기까지 다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RPM 이런 문제들. 나는 아깝게 2등급이 됐다. 이번에 수학이 70점대가 나왔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킬러 문항 연습을 이제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온 거거든요. 스퍼트, 저희 학원 스퍼트 문제나 시중에서는 자이스토리, 마더텅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 설명드렸고요. 네, 이번 기말고사 끝까지 이번 학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 지도 잘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